앞서 우리 방공 시스템이 사실상 북한 미사일을 놓쳤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먼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미사일입니까? 외형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특징은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발사 후에 이 최고점이 고도 50km 이하이고요. 그리고 하강을 하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풀업이라고 하는 회피 기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마치 낙타 등처럼 두 번째 이 솟아오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격 시스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군의 요격 시스템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드의 경우는요, 이 요격 고도 범위가 이 40에서 150km 정도의 범위입니다. 예.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고도 50km 이하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드의 요격 대상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예.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요 20에서 40km 정도입니다. 다만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일반적인 탄도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풀업 회피 기동을 하는 신형 탄도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점은 뭐 북한도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 얘기는요, 이 미사일 요격은 확률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도 요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요격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는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한 발당 2발을 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잡기 위해서는 3발 또는 4발까지 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패트리어트의 요격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수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패트리어트가 대응을 하는 거는 탄도 형태일 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변형된 탄도 형태다 보니까 우리 패트리어트가 변형된 능력에 대한 대응 능력은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모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사 움직임을 탐지해서 사전에 타격하는 킬체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5월 미사일 발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1분 전에야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1분 전이면요,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럼 킬체인은 있으나만 한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상당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방법은요, 이 미사일 발사대 주변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모습을 위성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신형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미사일 발사 기지가 아닌 북한 어디에서든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연료도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사정거리를 600km로 늘린 것도 북한 전역 어디에서나 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미사일로 성주 사드 기지를 타격할 경우에는요, 이후에 날아오는 고고도 탄도 미사일에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